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자, 1차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 나가서 자동적으로 무산이 됐고, 그래서 4분 만에 끝났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서 수사를 받는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가도 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해서 변호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앞으로 세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심리를 하면서 새로운 날짜를 계속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이 증거도 신청하고 증인도 신청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변론을 이어가겠다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나가기도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들이 대신 갔는데 우선 변론기를 추가 지정한 걸 보면은 2월 13일까지 지정했습니다. 2월 13일까지 세 차례 더.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2심이 법적으로는 2월 15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기일이 세 차례도 추가됐지만 앞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변론기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최종 판결을 할 때까지 자,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이재명은 꼼수를 써서 최대한 자신의 재판을 늦추려고 하지 않을까. 거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적극 대응을 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월 13일까지는 세 차례 더 변론이 지정돼 있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 또 지정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변론기일을 5번 지정해 놔놓고 더 지금 추가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처는 자, 이 부정선거가 굉장히 국정의 최대 문란 요소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쩔 수 없는 계엄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가장 부정선거로 했는데, 자, 오늘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밝히면서 배진환 변호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문란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씌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중국,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는 사전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 증거조사.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증거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겠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동안 선관위에서 조사한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힐지, 선관위의 압수수색 포렌식 이런 것들을 오늘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은 자, 이 미 8군에서 포렌식을 했고 그거를 곧 넘길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진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의 모험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서 평화적인 계엄이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또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연금이 사라지는 것인데 그건 내 추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연금이 사라지고 마구잡이로 이제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줄줄 불면서 울면서 그렇게 진술했다 하는 그런 의혹도 제기됐고, 지난번에도 유상범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 측의 이 변호인들이 가서 자, 급박을 하면서 그래서 진술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감형이 된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공수처가 수를 조작했다는 것도 그렇고, 자, 이게 서울중앙지법에 놔두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 짬짬이 서부지방법원을 가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엄선포 배경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 러시아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측을 바라보면서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
자,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서 최후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청구를 완수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수감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다. 목표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 했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중에 거기에는 좌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말하자면 우리 이 헌법재판관들 포함해서 판사들이 공정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운동권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국회가 투표 불성립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가지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또 한 겁니다. 자,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안의 정족수도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족수도 무너진다. 자, 그래서 비상계엄이 합당한 것이고 국회의 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 과정에 해서 자, 이걸 나중에 다 듣고 판사들이 자, 여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김용현 그리고 곽종건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이고 곽종건은 방첩사령관이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고 곽종건은 특수부대 여기 사령관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호 여기 정보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거 정인을 채택했습니다. 자, 이들이야말로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배신 또는 이 연금 박탈당할까봐 자, 이 짤거나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이 홍장원 같은 자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에서 공금을 손대가지고 그래서 징계위기에 있고 또 해외에서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해서 자, 그걸 무마시키려고 뭐 시도했다는 의혹들. 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많이 내부적으로 이 감찰이 되니까 그래서 좀 민주당에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그래서 이 뭔가 없는 사실을 말했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자가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체포해라 전화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명백하게 찬반, 거짓, 진실과 거짓 이런 아니는 진술들이 있으니까 야,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거짓말이 횡행할까? 우리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제보도 많고 그래서 지금 체류하는 중국인 헌법재판소에 자, 거기도 체류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도 자, 이게 정인 채택, 증거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말은 체류하는 중국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99명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체포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자, 이게 갑자기 체류하는 중국인이라는 게 지금 디테일한 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걸 아닐까. 그걸 말하는 걸 아니까.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중국의 개입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선관위 사실 조회 채택을 했고 체류 중국인 명단 등의 사실 조회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나중에 이 명단을 보면 이 사람이 중국인이고 이 사람이 중국인인데 선관위 사실 조회 채택했다고 하니까 선관위 사실 조회 채택하면서 중국인 명단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오늘 스카이데일리 보도 등등 종합해보면은 부정선거가 가장 큰 이유였다. 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좌파 사법 카르텔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 거기다가 탄핵 뭐 이런 거 국정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월 13일까지 다시 세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보자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 또 반론을 제기할 기회가 많을 거로 보입니다. 자, 이 헌재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공수처 수사가 엉터리 자, 이런 것도 오늘 밤에 심리를 합니다. 자, 체포 적부심. 자, 거기 관련해서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그리고 헌재 관련돼서 일정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나올 수가 있고,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헌재나 또는 여기 공수처와 이 수사 이 과정에서도 하나 둘씩 지금 서로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진성호입니다. 공수처 옆 이 정부청사 주차장에서 분신을 했던 50대 남성의 정체가 파악됐습니다. 자, 이 남성은 한남동 관저 옆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분신을 했을까요? 자, 한남동 관저에서 분신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파출소에 온 이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남성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 정말 대통령의 체포,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죄 사건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았고 이 남성도 그중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공수처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이 공수처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 부근 주차장 잔디밭에서 분신한 남성의 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59세 남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직전인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다고 합니다. 인근 파출소로 인계된 A씨는 왜 불을 붙이려고 했다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집회가 마치면 대전 집으로 운전해서 간다고 해서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에 인화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정말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보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나 절대 이렇게 분신 이런 것은 사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정입니다. 자, 이 대통령 지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 정말 한남동 관저 부근은 정말 오랜 시간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체포에 화가 나 결국 분신을 한남동 관저 옆에서도 했고 공수처 옆에서 해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A씨가 분신한 곳은 정부청사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주차장 옆 잔디밭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인화 폭발 물질 등이 발견됐고 유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 탄핵 집회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이날 공수처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위독한 상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도 몇 분이 사실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제발 공수처든 서울 서부지법이든 좀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이런 의외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좀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분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분신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왜 분노하겠습니까? 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폭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치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법은 이런 목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근하면서 미소를 띤 장면이 한 언론에 의해서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